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이제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 세 가지 경 중에 이제 삼법인을 선언하는 출현경, 연기를 선언하는 조건경에 이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선언하는 꽃경까지 보았죠. 그래서 이제 꽃경의 이 오온과 관련한 주제를 보충하는 경들 이제 잠시 보게 될 텐데요.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매력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죠. 매력, 위험, 해방. 요 세 단어로 구성된 주제인데 이어지는 세 개의 경이 매력경 1, 2,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력경 첫 번째 매력경에서는 매력이라는 게 무엇냐, 위험이 해방이 무엇냐라는 것을 부처님 정의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경, 그러니까 매력경 2번에서는 바로 그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것을 내가 그 매력, 위험, 해방을 알기 위해서 실천했고, 그래서 알아서 깨달았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경우를 매력, 위험, 해방을 찾아서 안 그런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독송할 매력경 3번에서는 중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서 이 매력, 위험, 해방과 연결되느냐라고 중생들의 경우로서 이 매력, 위험, 해방을 설명하는 경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개의 경 중에 1번, 2번 매력, 위험, 해방을 정의하는 경과 부처님의 경우 이렇게 두 개의 경 독송했는데요.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그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요 두 개의 경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00일 법문 내용으로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독성 및 개론해서 매력경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매력, 위험, 해방 이랬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어제 독송한 꽃경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어찌하겠느냐 라는 데에서 제가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자 요 측면을 설명했는데 보니까 작년 100일 법문에서는 그 꽃경에서 말하는 요 낀띠 까러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용례적으로 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그것도 같이 소개합니다. 자, 1번 어제 독송한 꽃경의 낀띠 까러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의 용례를 살펴보았는데 깜망 달항 낀띠 까러미 다니 이제 이 굳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굳센업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업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아픈 삶을 견뎌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설하는 세 개의 경입니다. 라고 해서 슬픔의 독화살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슬픔의 독화살을 맞았어. 어찌할꼬? 그런데 이게 단지 어찌하는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의 과정에서 이 굳센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슬픔의 독화살을 맞는, 업을 잘못 지어진 삶의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슬픔의 독화살,
뭐 이런 슬픔의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 굳센 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중생의 아픈 삶, 업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아픈 삶은 견뎌내야 한다. 피할 방도가 없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전에 지은 업의 결과로 닥쳐오는 그 슬픔의 독화살은 견뎌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업을 바르게 지음으로써 슬픔의 독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지 않도록 독화살을 만들지 않는 방법. 이전에 지은 업 때문에 날아오는, 그래서 나를 꿰뚫은 슬픔의 독화살은 견뎌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업을 바르게 지어서 이 업의 결과로 슬픔의 독화살을 쏘지 않는, 슬픔의 독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업에 대한 이야기. 깜망달랑 낀띠까로 미다니.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굳센 업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요 표현 소개해 드렸고요. 자, 2번. 이제 매력경.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 70%가 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래 했는데, 요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보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 문구가 나타나는 경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17개가 있는데, 그 17개 중에 12개의 경이 바로 요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주제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력, 위험, 해방. 어떻게 이 매력에서 위험을 보아가지고 그 위험을 해소하고 해방되느냐?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워낙이 중요한 주제다. 라는 거, 그 자체. 매력, 위험, 해방이 중요한 주제다.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하는 70%나 되는 주제다 라고, 요 사실을 아는 일 자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아싸하다, 아디나와 니사라나 이래 나오면 뭐 우리 초불련 번역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하고 계시죠. 그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라고 보지요 뭐. 그런데 이 주제가 이렇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경중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매력이 무엇고 위험이 무엇고 해방이 무언지 알아야 하는구나. 요런 관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야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용례경들 가운데 12개, 70%의 경이 요 형태로 나타난다. 놓치면 안 된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삶에서 만나는 것들에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그리고 부정적 요소의 해소를 말하는 것은 모든 스승에게 공통된 관점이라고 할 것인데,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런 공통, 즉 삶에 대한 보편적 시각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그 요소에 대한 정확한 값과 해소를 위한 정확한 방법의 제시라는 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차별됨.
요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 부정 요소의 해소라는 요 표현을 뭐 지금 제가 또 작업하고 있는 수행 지도, 수행과 관련한 책의 중심 주제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내 삶을 구성하는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 그 가운데 내 삶에서 부정 요소를 어떻게 해소하고 긍정 요소로 가득 차서 삶을 향상하고 완성할 것이냐. 바로요, 삶의 부정 요소를 해소하는 이 과정이 수행이다. 요런 관점으로 수행 지도, 수행책을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네.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가 바로 부정 요소, 긍정 요소, 부정 요소, 부정 요소의 해소, 요 주제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매력, 위험, 해방. 매력은 원어가 아싸다, 위험은 아디나와, 해방은 니사라나. 정의됩니다. 매력은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다. 어떤 것, 뭐 산다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래 되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럴 때 나를 구성하는 것들,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삶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 가지고 그것들을 연하여, 그것들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겠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이 긍정 요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의 이면에는 부정 요소가 함께한다. 자, 그거를 위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위험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 예, 삼법인이 말하는 무상고 무아,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났다, 긍정적 요소가 있다 해도 그 자체가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즐거움과 만족이 나에게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부정 요소로서의 위험이다. 그러면 해방은 무엇이냐? 바로 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해방인데 어떻게 그 위험을 해소하느냐 하니 욕탐, 지나친 관심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이다. 부정적 요소의 조건을 해소하여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네, 하여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욕탐의 제어와 버림이다 라는 거. 그래서 수행의 본질이 무엇냐? 욕탐을 제어하는 일이다. 그런데 욕탐의 제어는 그 근본에는, 욕탐이라는 게 지나친 관심, 탐진치를 싣고 오는 관심이잖아요. 그 탐진치가 생겨나는 자리에서 번뇌를 부수는 것으로 수행은 완성되죠. 그래서 수행의 중심 자리 두 개가 인식의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을 제어하는 것,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번뇌를 부수는 것, 요 두 가지가 수행의 본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력 위험에 따르는 해방은 바로 이 욕탐의 제어와 버림,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자, 요 부분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 봤죠. 매력을 분자로 하고 위험을 분모로 하는 값이다. 그것이 수, 느낌이다. 그래서 분자를 키우고, 분자를 키운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의 성숙의 측면에서 사무량심 사서법이고, 분모를 줄이자 하는 것이 내적 성숙이어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죠. 이런 과정이 불교 신자의 신행이고 수행이다라는 것. 저는 아주 요 매력과 위험을 위험분의 매력, 위험이라는 분모분의 매력이라는 분자, 요 값으로 생겨나는
결과치가 즐겁든 괴롭든 느낌이다 라는 거,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본 거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럴 때 분자를 아무리 키워도 분모가 제로로 수렴해 가면, 예, 분모의 극소화 또는 제로화를 위해 통한 해방이 있다. 그래서 분모 제로에 의한 무한대의 느낌, 요것이 열반이다. 분모의 극소화 또는 제로화를 통한 해방의 방법이 욕탐의 제어와 버림이어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의 제어다. 이것이 욕탐의 근본에 있는 번뇌의 부서짐, 누진으로 완성되는데,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의 제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매력경에서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매력경 2번 보았는데, 매력경 2번은 이 매력 위험 해방의 교리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매력경 3은 중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내일의 독성입니다. 이랬고요. 자, 부처님의 경우 보면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해서 매력 위험 해방을 알고 매력 위험 해방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았다. 부처님은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선언이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는 지화견, 해탈지견과 같은 거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거,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는 지화견, 해탈지견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3번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교리는 맞지만 이까야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에서 외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만의 우월한 특징으로 제시되는데,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서, 네, 괴로움 무더기 큰 경에 그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연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경에서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력경 2번에서는 부처님의 경우 바로 이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하고 알았기 때문에 삶을 매력 위험 해방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게 되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의 삶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내일은 매력경 3번 중생들의 경우 이 매력 위험 해방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래서 중생들의 삶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느냐 하는 거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제 상류다니까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